눈 및 앞광대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는 요인이 되고요. 광대 아래 관자놀이가 꺼지면서 땅콩형 얼굴같이 최근 트렌드는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방 이식할 때 배나 허벅지에서 빼잖아요. 그쵸. 뱃살 좀 줄어들까요? 미세지방 이식은요, 지방을 얇게 다져서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그거를 주입하는 게 방법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되게 공감하는 케이스인데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20대 후반부터 뱃살은 늘어도 얼굴살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볼륨이 고민이 안 되는 여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볼페인 부작용 때문에 울세라 하지 마라. 거부감 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울세라가 필요해도 써마지만 주구장창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써마지 시술을 많이 하지만 50대 이상 분들이 써마지만으로 원하는 효과까지 이루기 힘들 수도 있고요. 약간의 볼륨을 넣어줘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성형외과랑 피부과랑 볼륨 시술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장님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열심히 싸워봅시다. 보통은 이른 나이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부위는 눈 및 앞광대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은 옆볼이 꺼지면서 상대적으로 심부볼이 더 처져 보이기도 합니다. 또 광대 아래 관자놀이가 꺼지면서 땅콩형 얼굴같이 얼굴선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요인이 안 꺼지는 데가 없네요. 다 꺼지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 여성분들은 땅콩형 얼굴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땅콩 얼굴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일단 얼굴이 길어 보이고요. 모이 같아 보이고 이목구비로 시선이 안 가고 긴 생머리를 하면 더 부각돼. 볼륨감을 채우는 시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이식, 두 번째로 필러, 세 번째로 콜라겐 주사가 있어요.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요, 지방 이식이죠. 자가지방을 허벅지나 복부에서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하면 깨끗한 지방이 나오는데 그거를 꺼진 부분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필러,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는데요. 자기 지방을 추출 안 하고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죠. 최근 트렌드는요, 콜라겐 주사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대표 성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울트라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진피층과 가까운 지방층에 주입을 하게 되면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필러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즉시 볼륨을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필러의 점성이나 탄성도가 제품마다 달라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조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 제일 예쁜 정도의 볼륨을 원한다 하면 필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님도 옆볼 때문에 이제 볼륨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술 받고 나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는 없고요.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면서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 예쁜 모양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보긴 어려운 건데요. 아시다시피 히알루론산 필러는 서서히 녹죠. 콜라겐 주사의 장점은 볼륨뿐만 아니라 탄력을 좋아지게 한다는 점인데요. 지방층 사이사이에 콜라겐이 증식되면서 처지는 살들을 꽉 잡아주면서 볼륨이 생깁니다. 다만 단점은 이게 절대 많은 양의 볼륨을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욕심내다 보면은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절이 무슨 의미인가요? 보통은 콜라겐이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과증식된다,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결절로 간주될 수 있죠. 지방 이식은요, 꺼짐이 심한 분들에게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필러로는 대용량을 넣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콜라겐 주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 볼륨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니까요. 단점은 채취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회복 기간이 약간은 조금 더 깁니다. 또 생착률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방이 생착이 되면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방 이식은 2차, 3차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닌데요. 생각한 양보다 흡수가 많이 되게 되면 2차 지방 이식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죠. 처음부터 정해놓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2차, 3차를 하는 경우 요새는 다른 볼륨 시술들이 발전했으니까요.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프팅 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실제적으로 볼륨이 살아나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고요.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처지는 부위를 리프팅시키면 꺼지는 부위가 덜 부각이 되면서 볼륨이 올라간 것 같은 착시 효과는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프팅 레이저 하실 때 처진 부위는 많이 하시고 꺼진 부위는 조금 하시고 예를 들어 써마지는 전체적으로 하되 꺼진 부위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볼륨이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는요, 피부의 콜라겐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탄탄하고 잔주름은 완화가 되지만 지방층의 볼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육 근처에 있으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 해부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요, 흡수가 된 후에 새롭게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생삭 전에는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어요. 생착 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지방 이식은요, 지방을 얇게 다져서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그거를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복부나 허벅지에서 있는 지방은요, 지방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큰 편이에요. 볼륨 형성하기에는 적합한데요. 눈 밑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큰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미세지방 이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횟수나 주기는 조금 다르게 권장이 되는데요. 보통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볼륨 효과를 주려면 한 병씩 한 달 간격으로 3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꺼진 부위가 넓지 않다면 횟수는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3번 이상 시술 후에는 2, 3년은 효과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자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콜라겐 주사 또한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린 걸까요? 내 콜라겐이라고 해서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뭉쳐 보이거나 피부 아래가 단단해지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덜 생기겠거니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분명히 개인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지방이식을 조금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심부 지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으로 채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방 이식할 때 배나 허벅지에서 빼잖아요. 그렇죠. 뱃살 좀 줄어들까요? 복부에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최소 200~300cc는 뽑게 되거든요. 저희가 많이 뽑아야 20cc, 30cc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겉으로 느끼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조금 하고 싶다. 한번 누우시죠. 네. 지방이식 한번 하시죠. 아니, 이식 말고 버릴래요.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콜라겐 주사도 효과가 있기는 할 테지만 탄력이 떨어지지 않은 어린 분들한테는 콜라겐 주사는 나중을 위해서 좀 남겨놓자고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 지방 이식 진짜 별로예요? 아니 별로진 않고 좋은데, 왜냐면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쵸, 제가 나의 볼륨이 증가된 모습을 한번 보고 이게 넣었을 때 이 모습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젊은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러 같은 옵션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식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은요, 저는 필러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워낙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채취가 어려울 수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복부나 허벅지에 불편감이 있으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루도 운동 쉬시면 안 되는데 근손실 오니까. 근손실 오니까. 이거는 제가 되게 공감하는 케이스인데요. 콜라겐 주사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붓기나 살이 쫙 빠지면서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볼륨뿐만 아니라 지방층 탄력을 보강해야 얼굴 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배라든지 이런 데 처짐 신경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뱃살이 확 늘어났다가 빠지는 그쵸. 경우에는 조금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제 주시면 배도 좀 보셨죠? 이게 살이 빠진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접힐 때 약간 막 쪼글쪼글하게 접히거든요. 거기도 요새 스컬트라 콜라겐 주사 많이 해요. 복부에다가
콜라겐 주사를 한다고 볼륨 형성이 되고 배가 뭐 살이 찌고 사실 이제 살 찌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정량을 하면은 탄력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세 지방 이식을 조금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얼굴에서 피부가 얇은 부위는 눈가 그리고 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런 부위에는 이제 미세 지방 이식을 하게 되고, 지방을 분리하면 사진과 같이 지방과 SVF라고 하는 지방 속 줄기세포가 분리가 되는데, 미세 지방 이식을 하게 될 때 줄기세포의 성분이 일부 같이 주입해주면 피부결 개선에도 약간 도움이 되고 다크서클에도 개선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어머님 분들 오시면요. 만약에 콜라겐 주사를 일생에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콜라겐 주사를 먼저 추천드릴 것 같아요. 피부는 얇아지고 지방층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필러만으로 해결하기는 결과가 예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방층에는 콜라겐 주사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칼주름에만 아주 몇 방울의 필러를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시술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자연스러움과 빠른 효과, 지속력과 회복 시간, 내 얼굴형과 피부 상태에 맞는 추천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술이 조금 끌리고 관심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